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늘 어김없이 격주로 찾아뵙고 있는 안전의 품격. 오늘 벌써 20번째 방송 열시다. 네. 많은 분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하나하나 또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고 관심을 표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불편하지 않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어제부터 시작됐소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코로나19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소이다. 좋소? 좋소이까? 네. 소리가 안 들려. 타자를 치시오. 근데 벌써 20편입니까? 20편입니다. 이야. 20편. 벌써 20회를 했네요. 근데 우리가 당초의 취지는 재난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또 심층 취재도 해보고 그렇죠.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었는데 네. 20회 중에서 네. 코로나19 관련한 인터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았소이다. 한 네. 4-5편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반 전문가 다 됐어요. 뭐 기억나는 게 김호랑 교수님 모셨었고. 예, 교수님도 뵙었었고 뭐 많은 분들 했었죠. 네. 오늘 또 전문가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국 재해구호협회 엄마? 배천직 박사님. 스틸. 그러나 본인이 직접. 네. 네. 반갑습니다. 20회 특별 출연이죠. 그렇죠. 특별 출연자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구호협회에 근무하는 배천직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방송을 했는데, 특별위원을 네. 뭐 청취자들의 힘을 드리기 위해서, 네.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금 박수 치고 네. 계시는 겁니다. 필링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귀가 아프실 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배천직 박사님 많이 뵀습니다. 많이 뵈셨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방송도 네.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아. 방송할 때도 예. 현장도 들러보고 이렇게. 저희 안전한 TV에 있습니다. 클립 찾아서 대구 지하철 그 좀 키워드 예. 누르면 너무 흐뭇하게 웃으셔서,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로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오늘 배천직 박사님 재난구호협회에서 근무하시는 이 소속 박사님이신데, 이름 그대로 재난에 관련해서 내 천직이다. 내가 이거 지금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알리는 이 일을 지금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속으로 하셨소이다. 잘 들리시오? 오늘 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임승호님 일찍 와서 모든 사람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 착용 벌금 미착용이겠죠? 벌금 10만 원입니다 하셨어요. 꼭 잘 착용하고 다니시고, 저희는 사전에 미리 깨끗이 준비를 좀 했소이다. 양해를 좀 구하겠소이다. 안 보여도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 어디요 여기가?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연결되는 곳 아니겠소이까? 우리 그 어디보다도 깔끔하게. 그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님 들어와서 박수 치고 계시니 손 비비시는 겁니까? 추워서 그런가? 네.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 100명 넘어 200명, 300명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니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크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계시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와서 오늘 방송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소이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상품은 많이 있소이다. 오늘 특별히 배천직 박사님이 직접 쓰신 코비드19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이 책을 드릴 것이요. 상당히 페이지가 많소이다. 근데 읽기 편하게 돼 있어요. 종합책이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이렇게 쓰신 도서출판 방재센터에서 만든 품격 있는 안전사회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소이다. 오늘 뭐 상품은 여러 개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마음에 드시는 분, 드는 분 지정해서 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오. 우리 안전한 TV 커뮤니티를 확인하시면, 내일쯤 확인하시면 이 상품을 받으실 분들 아이디가 올라가 있을 것이오. 그러면 우리한테 조용히 이메일만 보내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챙겨 드릴 것이오. 우린 직접 전화하지 않소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소. 이제 뭐 어느 정도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네,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네. 또 여러 측면에서 오늘 조금 심층 오늘 제대로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이 이게 전문 용어로 후벼 판다 얘기하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그래야 심지어 살아남아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책까지 내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좀 많이 질문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소? 우리 늘 하듯이 그렇소. 지금의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전문가 오셨소.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얘기하겠소이다. 네. 예.
훈장님 말씀드리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 하소. 코로나 문제가 예. 싹 해결될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데 그래서 좀 방송합니다.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는 당초에는 이제 그 전파력은 약했는데 네. 치사율이 높았어요. 지금은 이제 전파율은 강한 대신에 치사율이 조금 약하다는 주엔 계열의 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그렇더라도 이 후유증은 굉장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겨울에 독감이나 감기 같이 전파가 잘 돼요. 네. 건조할 때. 네. 건조할 때.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 당초 3, 4월 하고 8월에 2차 그리고 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1일 한 10,000명 정도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200 현재까지 1,200만 명 중에 네. 거의 뭐 한 25만 정도? 25만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엄청난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한 현재 한 513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10월, 네. 11월 20일 20일. 날짜로 해가지고 네. 과거에는 대구 확진자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확진자가 그렇죠.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또 11월 18일부터는 특히 이 3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383명인데 8월 이후에 네네. 최고 확진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1차 유행, 2차 유행, 지금 오늘은 이제 3차 네. 대유행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 그 유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유행하는 1차, 2차, 3차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전 세계로도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 해당 국가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뭐 의료적인 네. 문제가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네. 그걸 이제 확산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국가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가을철부터 이제 확진자들 많이 발생했는데 네. 겨울에 일반적으로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그 재난을 분류를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뭐 네. 이렇게 나누듯이 1차, 2차, 3차 이게 상황 판단 회의를 했었을 때 어느 단계냐. 우리 실제로 지자체에서 재난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장급이 브리핑 해야 될 게 있고 국장이 해야 될 게 있고 중요도에 지자체 따라서. 장이 네. 해야 될 거 있고 광역 시도지사가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네네. 상황 판단 회의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유행이니 2차 유행이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우리 관계 기관에서 그렇죠.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격에 맞는. 왜냐하면 네. 방제공학적으로 이게 모호해져 버리면 네. 나중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돌아보건대 이랬어야 된다보다는 지금 네. 잘 논의를 해서 네.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좀 예. 하겠소이다. 예. 지금 4차 유행도 있을까요?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N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만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또 살펴볼 예정에 있소이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소이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철에 코로나19가 더 엄중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제 그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고 독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네. 감기는 바이러스 종류가 200가지가 넘습니다. 네네네. 넘는데 겨울에 유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대신 내부에 습할 때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오히려 활동력이 떨어지고 네. 수명이 짧아져요. 어허. 대신에 우리 마스크가 그 항상 건조해야 되는데 마스크는 오히려 습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네. 마스크가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위험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네네. 실은 독감 같은 경우도 가을에 이제
예방 백신을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겨울 맞죠. 예. 들어가기 전에 항체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또한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겨울에 네네. 치명적일 수가 있고 특히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생활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免疫力 약해지게 되는 지기 거죠.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면은 네네. 체내에 있는 한 10%에서 15% 정도 이 수분이 빠져나가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몸이 허해지게 되고 그렇죠. 외부 바이러스 침투에 음.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오히려 더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고 네. 건강 관리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한다든가 네. 면역을 기르는 이런 뭐 자기 면역력을 그렇죠. 강화하는 운동 이런 것들. 방법들을 네. 이제 터득하고 이제 네.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습도 얘기가 네.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방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이 습도가 어떤 분은 또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국가마다 고온 다습한 또 지역이 있는데 거기 지역별로 또 특성들이 지역별로 있다 특성이 보니. 있어버리고 거기는 또 괜찮다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혹시 이런 어떤 레퍼런스라든가 혹시 어떤 논거가 있나요? 그냥 어디서- 구글에 네, WHO 치시면은 라든가. 그 의료 쪽 분야에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먼지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물론 바이러스도 공기 중에서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습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습한 물하고 같이 네. 붙어가지고 떨어지게 되고 실은 네. 실내에서 50% 정도 이제 좀 습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주고 그렇죠.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먼지는 환기시켜주고 없애고. 네. 또 청소도 해주고 음. 요게 이제 3박자가 갖춰져야지만 네네. 뭐 독감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뭐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습도의 문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냥 상식입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역마다 살아온 어떤 자기만의 체질화돼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그 적응된 환경에서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문제로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습도에 대한 문제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습도가 필요한 나라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게 또 요인이 될 수 제가 있다.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네, 전 거죠. 상식은 팩트를. 빠지겠소이다. 왜냐하면 어떤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에서 봤다는 그렇죠. 것보다는 네. WHO라 세계보건기구라든가 권고하고 우리나라 명시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어떤 레퍼런스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 워낙 카더라는 잘못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위험해 버리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 큰 불안을 낳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안전한 TV랑 함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배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에 깜깜이 또 무증상 이런 분들이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이탈리아 경우도 이제 초기에 예. 한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 40%에서 44% 정도가 무증상으로 감염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전파가 뭐 초기나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전파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무증상일 때 감염되는 거거든요. 실은 네. 뭐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는 실은 무증상일 때 이 전파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전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코로나19 또한 코로나19만은 무증상일 때 전파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깜깜이 확진자가 한 17.7% 그리고 무증상 확진자도 24%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확진을 받기 전까지 증상이 발현되면 되는 건 한 4일 전후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전파 속도를 증가시키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증상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제 네. 국민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지금 무증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열도 안 나고 네. 좀 고통스럽지도 않다라는 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복균을 그러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보균자로서 괜찮은 거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 국민들하고 특히 병역 의무를 위해서 군대 간 장병들 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분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도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면역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게 그러니까 무증상자와 네.
면역자는 또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증상자와 면역자가 틀린데 예를 들면은 현재 그 우리나라 사망자 코로나19 사망자가 네. 20세 이상은 없어요. 네. 왜 없느냐? 이제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빨리 죽이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력이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전파시키는 단백질 생성을 안 해.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면역력이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감기도 동일하잖아요. 네. 감기 걸려도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무증상자들, 특히 젊은 층, 내가 감염되더라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젊은 층이 감염자 확산을 더 시킬까봐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12월 3일 날이 이제 수능인데 그렇죠. 실은 수능 끝난 다음에도 대학별로 뭐 실습이나 면접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진행되는데 네. 젊은 학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계속 저도 지금 질문을 계속 9시 하시는 뉴스에 거예요. 네. 계속 보고 있으면서 네, 궁금한 거예요.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면역력 방금도 우리 전문가이신 배 박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면역력이 있고 젊은 층이면 더 괜찮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확진자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좋아하는데 호나우두도 걸렸어요. 네, 확진됐다고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굉장히 건강한 친구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 뭐 연령이나 젊음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 노출돼서 걸릴 수 있는 상황이 그 얘기를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생인데 밤에 그냥 무슨 너무 밤늦게 들어오더라고 얘가. 걱정돼야 죽겠어요. 아니, 결국은 또 아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은 자녀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정부도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네.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도 준수해야 되고 개인 위생도 지켜야 되고 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 이런 거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고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 담당 PD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줄 서서 배식을 얻어 먹으시던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취식을 하시냐는 얘기죠. 그분들은 결국은 이 차단된 시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좀 돌아보는 부분도 다양한 시각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재난 시에 그 제일 없어지는 게 그 질서와 배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자 그러면 안전 약자인 이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건 국가의 몫이고 우리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꼼꼼히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의료 시스템 붕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궁금해한 질문을 조금 이렇게 공유를 좀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단 말이죠. 병상도 어느 정도 좀 버틸 네, 수 있었고. 네, 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국 3차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험 상황까지 왔는데 쭉 늘어나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의료 인력으로 의료 현황 가지고 이거 방어할 수 있겠느냐. 공백 발생되는 거 아니냐. 흔히 말하는 붕괴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국내에서도 네. 뭐 음압병실 기다리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1339에 전화해 보니까 네. 5월 말 기준에 한 200, 300병상 정도가 아, 음압병실이라고 음압병실로, 네, 네, 병실로. 244개 내외로. 물론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5월 달 기준이라. 그런데 이제 실은 음압병실도 중요한데 그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미스가 나면은 네.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의료 체계 팬데믹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네.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뭐 최근에 11월 달 들어가지고 네. 뭐 국내에서도 뭐 그 두 개 제약사 정도가 미국 FDA의 치료제 승인을 받았고 또 뭐 기존에 있던 렘데시비르 뭐 이런 치료제도 뭐 긴급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환자나 치료하는 대상자들이 극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 약을 사용한다든가 또 개인별로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이런 치료제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대신에 네. 이제 지금도 계속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증요법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대증요법. 네, 대증요법. 예. 안전한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 열이 많이 날 경우에 해열제를 준다든가 호흡곤란 할 경우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가 증상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요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김호란 박사님 네네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치료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심하게. 예, 예. 실질적으로 열나면 뭐 해줄 수 있는 게 해열제 많지는 드리고 않다. 뭐 예.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치료 단계가 물론 네네. 이제 중증 환자들은 좀 틀리죠. 그렇죠. 틀려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재난관리는 방재공학적으로 항상 얼터너티브 대안 또 대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예, 네. 항상 이게 중요한데 아마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기 오늘 오신 분이 배천직 박사님이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에 살아남는 방법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책 안에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생존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396페이지. 네. 이거 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략히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건지 배경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난 분야만 이제 18년째 네. 있고요. 전체 이제 뭐 해외 파병이나 사회복지 쪽 다 포함시키면 한 27년 동안 이쪽 분야에 몸담고 있는데 원래 기자 출신은 아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몸담고 있는데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팩트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코로나 19는 거의 뭐 전 세계적인 네. 재앙이고 네. 이보다 적은 재난들도 그 사실을 얼마나 많이 빨리 네.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알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틀리고 피해 규모도 틀려지더라고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이쪽 코로나19 관련된 부분 이제 뭐 작년 11월부터 계속 팔로우 했는데 네. 해보니까 이쪽 분야의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제대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론 뭐 제가 연구도 했고 방송도 했는데 네. 요즘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TV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운데 네네.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사실을 그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 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유튜브 채널 하시는데 저 들어가 봤습니다. 재난안전 생존 가이드라고 하는 채널인데 지금 13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안전한 TV에서 좀 품앗이 합시다. 우리 5만 명 넘는 아주 유명한 채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또 봐주시고 블로그도 뭐 배천직 박사의 재난재해 바로 알기 이런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가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어디까지가 팩트입니까?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황하지 마시오. 요거 한번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시오. 혹시 찍을 수 있는 분들 요거 들어가면 여기에 답이 다 있소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집대성한 또 다른 QR코드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휴대폰 있으면 신속하게 찍어보면 어딘지 나올 것이요. 자, 그럼 퀴즈 어딘지 나중에 댓글 다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여드릴 것이요. QR코드는 2개고 어딘지 맞추는 게 중간 퀴즈가 되겠소이다. 네. 코너 속의 코너 오늘 한번 만들어 봤소이다. 어떻소? 좋소이다. 자, 지금 코로나19 예방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개인위생 수칙 잘 지키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뭐 면역력도 키워야 되겠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마스크 쓰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있는데요. 개인 위생 수칙 준수는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 씻고 외출한 다음에 손 씻고. 궤도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니 직접 준비하시고 그걸 저한테 그래요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퀴즈. 자, 요거 한번 찍어보시오. 요거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으면 이게 어딘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소이다. 확인하시면 되시오. 두 가지 정답을 올리시는 분, 아, 뭐 기쁨이 있을지어다. 좋습니다. 그 사이에 네,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코로나19 감염이 된 올 상반기에 네. 그 수인성 질병이나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전염된 질병이 36.9%가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 네. 개인위생 그만큼 지킴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하고 네. 손 씻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있어요. 예를 음식을 들면 통해서. 마늘을 먹는다든가, 네. 버섯을 먹는다든가, 네. 조개, 각각류, 홍차 등을 섭취하는 건데요. 홍차는 의외입니다. 홍차, 네, 저 홍차 미국- 카페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삼 아니 홍삼? 홍삼? 그러니까 홍차. 음.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예, 하루에 5잔 따뜻한 먹는 사람하고 예. 5잔 홍차를 먹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바이러스 저항력이 오. 10배나 더 높아졌다는 아까 레퍼런스가 네. 있습니다. 실제로. 난리 커피는 났네. 어떻습니까? 커피. 커피는 제가 안 먹기 때문에. 믹스 커피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데요. 네. 마늘은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김치에도 들어 그렇죠. 있고 네네. 뭐 국에도 들어가고. 마늘은 우리가 많이 먹는데 네. 이거는 항체, 그러니까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뭐가 생기죠? 저항력?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에 이 지방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 마늘은 그런 지방들을 분해를 해주고 그 알리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버섯은 외부에서 항원, 그러니까 네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혈과 싸워야죠. 그렇죠. 막 써요. 그 전투. 백혈구를 도와주는 게 이 버섯이에요. 아. 그리고 조개나 각각류는 네. 그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 게 지원군이군요. 지원군. 그걸 지원군. 어. 이게 딱 조합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저 순서대로 먹습니까? 한꺼번에 다려 먹어도 됩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먹고 네. 홍차를 드시면 마지막에. 네, 아하. 좋고 또 하나는 네네. 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몸 체질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활동을 안 함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저항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걸리지는 않더라도 네네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끝나게 된 다음에 네. 다른 질병에 더 노출되기 쉬울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요. 아, 그것 때문에 예.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의원도 많이 가보고 일반 병원도 많이 가봤는데 스트레스 받으시죠? 어깨 뭉치셨죠? 막 눌러요. 꾹꾹. 아프세요? 저는 360을 아프십니까? 네. 스트레스예요. 네.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산속을 들어가시든가 뭐 이러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쉬실 수 있습니까? 잠을 많이 자면 돼요. 잠을 많이 주무십니까? 저는 음식보다도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셋째는 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 유산소 운동이 좋고 네네. 실내든 실외든 운동이 좋고 저는 이제 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턱걸이 100개씩 합니다. 턱걸이요? 예. 그러니까 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체력에 대한 저 부담은 없죠. 뭘 하든 간에. 그러시군요. 오늘도 이제 한숨도 안 자고 나왔어요. 한숨도 안 공부하고 주무셨다고요? 밤사이? 준비하고 그렇죠. 끄떡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항상 이 건강은 자만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위태로워질지 몰라요. 근데 박사님 말씀은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내 건강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만 있다면 자가 면역력도 키우고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돌아봐라. 그 말씀 하신 거니까 우리 중간 제발 저기 장난치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좀 기억나지 않겠소이까?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한 음식도 섭취해야 되고 스스로 운동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소이까? 그러니까 그 면역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네. 그런
잘 드시고 또 주무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개인 위생 조치. 이거 면역력 수칙. 높이니까 네.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안 한다 해버리면 절대 잘못된 거다. 그렇죠. 특히 실내 같은 경우 맞습니다. 우리 실내에서 그 커피숍에서 네. 커피 마시는 분들은 다 확진이 됐는데 네. 하루 종일 근무하셨던 마스크 쓰셨던 분은 종업원은 멀쩡했다 이런 뉴스가 있지 야.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영상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한 건데 마스크를 쓰고 먹을 때만 이렇게 벌려서 놓고 내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신기한 영상은 어디서 그렇게 검색의 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이오다. 그런 것이고 지금 뭐 보니까 우리 어플라인 휴가 필요해님 뭐 김치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마늘, 버섯, 조개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다 드시면 좋겠고요. 또 뭐 지키기 어려운 스트레스 휴식 운동 이거 모든 사람들 공통 숙제의 과제인데 그래도 한번 틈 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잘 개인위생 지켜보면 좋겠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요 말하다 보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음식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거 백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좀 안정성을 갖고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모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에너자이즈 막 이렇게 힘이 나요. 너무 훌륭하신 MC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좀 박수 한번 훈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MC가 아닌 훈장입니다. 아, 훈장님.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백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잘못 접하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언제 끝났구나 이런 네.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당장 그 굉장히 생각이요. 위험한 생각이고요. 실은 이제 뭐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소련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몇 년생이십니까? 제가 69년생. 냉전이 끝난 지가 언제 아직 소련으로 죄송합니다. 러시아 죄송합니다. 네. 네. 러시아 대통령은 네네. 백신을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원래 백신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같이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좀 신뢰도가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 지금 유의미한 이제 백신들 중에 네.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미국의 화이자사 화이자. 백신하고 네. 그리고 모더나사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개발되고 있는데 3상 거의 뭐 완료 단계에 와 거의 있고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네.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원래 백신은 1상, 2상, 3상은 사람들한테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전에는 이제 동물 먼저 실험을 하는 하고 거죠. 하는데 3상까지 왔다는 건 거의 뭐 다 끝났다는 거고 네.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3상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럼 많죠. 그러니까 네. 통상 3상은 한 3,000명 이상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배수 그러니까 10배 비교로 네. 15,000명, 15,000명 이렇게 한 거죠. 아. 그게 90% 이상 신뢰도가 신뢰도가 나왔다는 있다. 것은 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정도 돼요. 네. 그 집단 면역이 되려면 한 4억 인구 이상이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 되거든요.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네네. 올해 제작할 수 있는 이 백신의 수가 네. 5천만 개. 5천만 개. 많지가 갈 않다는 길이 거죠. 머네. 미국만 해도 인구가 3억 인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지? 뭐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사의 백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모더나사는 그 한 마이너스 20도에서 네.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2도에서 30일 정도 네. 온상에서는 한 12시간 정도 지금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유통의 문제하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작할 수 있는 뭐 시설들 정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부작용. 실은 이제 이런 백신들이 개발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임상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예. 충분한 시간을 거치고 제도적 보완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짧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 부작용 때문에 많이 언론에 노출됐잖아요. 네. 또 이 보관의 문제도 코로나19 있었다고, 예. 백신 또한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상용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걸 개인이 접종하는 데는 또 또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백신이 발견됐다, 지금 개발됐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자유 아닙니까? 막 생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성급하다. 네네. 그 말씀을 해주신 네.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 사람들이 예. 그 특히 미국의 공직자들이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상이 대통령 훈포장이나 표창장이 아니라 네. 켈시 어워드라는 상이 있거든요. 켈시 어워드. 켈시. 프란시스 올던 켈시라고 하는 켈시 캐나다 어워드. 여성의 이름을 딴 상인데 이 프란시스 올던 켈시라는 여성이 40대 중반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FDA에 네. 들어갔어요. 미 식약청이라고 하나요? 예, 식품의약안전처. 안전처. 예. 여기 들어가 가지고 2달 만에 첫 임무가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을 허가를 내주는. 탈리도마이드.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원래 어떤 약이냐면 심정 안정제인데 네. 어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왜 그 베이비붐 시대가 오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입덧이 심하니까 이 어. 탈리도마이드를 먹으면 어떤 분이 먹었는데 이게 완전히 입덧이 없어진 거예요. 씻은 듯이 없어진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마치 우리 혈압 개선제가 무슨 남자들 성기능 개선제처럼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어. 탈리도마이드가 원래는 다른 역할에서 발현이 된 거군요. 예. 발견이 된 거예요. 효과가 이 있는 게. 탈리도마이드가 이게 원래는 심정 안전제인데 갑자기 입덧 방지제로 엄청나게 그래서 독일 제약회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유럽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 가지고 오호. 미국에 가서 우리도 미국도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예. 그 여성 공직자인 프란시스 올던 캐시가 예. 방금 우리 배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 이거 허가를 내주려면 네. 임상이 필요하다. 임상 실험도 해야 예. 되고 이거 하려면 최소한 10년, 15년이 걸린다는 거죠. 백신 예. 이거 하나를 하려면. 예. 우리 저 백신 전문가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최소한 하나 개발하려면 10년이 걸린대요. 원래 왜냐하면 이걸 오. 반복된 이걸 계속 그렇죠,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예, 해야 예. 되니까 이 탈리도마이드가 나중에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탈리도마이드를 드셨던 이 임산부들이 네. 한 6개월 후에 출산을 했는데 사생아를 속출하기 시작하고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머리와 몸통은 멀쩡한데 예.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나왔겠는데요? 온 유럽이 패닉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와. 미국에서는 여성 공직자인 켈시가 예. FDA에서 노 해버렸기 때문에 막았구나. 막아버렸죠. 그래서 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음. FDA에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데모 아닌 데모를 한 거예요. 도대체 FDA 뭐하냐? 켈시 예. 저 여성 공직자 네네. 공직관이 우리 미국을 구했고 내 애가 팔다리가 있게 태어나게 했다 해가지고 여성 공직자가 보통은 우리가 상을 만들 때 네. 사후라든가 네네. 정년 후에 상을 만드는데 오. 재직 중에 이 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분의 이름을 따서 네.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됐는데 저는 지금 우리 옛말에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너무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우리가 임상 실험이라든가 어떤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대신 우리가 충분하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을 제대로만 하면 네. 오히려 나중에 아주 안전한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법이 아닐까. 교수님 오늘 말씀 진짜 저희 방송 일에 최고 길게 하셨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되게 정리가 잘 되네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첨하자면 소 뒷걸음질 치는 걸로 뭔가 하나 잡은 건데 그걸 마치 내 실력인 양 다 된 것 마냥 자랑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이런 짧은 걸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은 네. 이번에 백신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쵸? 네. 예. 그 원래는 1차 그 접종 양이 있는데 네. 실수로 담당자가 반만 접종한 거야. 아,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90%까지 효과가 있었던 거야. 실은 그게 이제 새로운 또 예, 예. 발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또 정확히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임상이 필요한 거예요. 10년이든 그렇죠. 오래 지켜보는. 그러지 않으면 캘시 프란시스 올던 캐시 그분의 역할 같은 방어망이 없다면 또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맞아요. 전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우스개 섞어서 하지만 한편으로 또 공황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특성상 연말에 네. 송년회, 망년회 무슨 고등학교 동창, 네. 중학교 동창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도 있거든요. 와, 거기 안 가면은 엄청 욕 얻어먹어요. 인기가 많으셨군요. 대개는 연락 안 하는데. 찾아가시는 게 아닌 이상. 네. 아무튼 예. 아니 안 오면은 서운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들. 왜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 저는 친구들이 제가 밥을 많이 사서 그런가. 아, 그렇습니까? 저 안 오면 되게 삐지고 막 어떤 아,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데 자주 가야 되겠어요. 안 아, 가면은 올해는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 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 아니 모임 뭐 저는 얘기 회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송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네. 근데 항상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니 지금 당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20회 되니까 막 이렇게 다 막 분위기가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잠깐 퀴즈 좀 넣고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를 검색해 주세요. 이 QR코드가 의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캡처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지하면 이게 딱 걸려집니다. 자, 자 계속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레퍼런스 말씀하시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연구가 나오는데 미국 자체에서도 10월부터 확진자가 증가될 것으로 네네네. 봤고요. 네. 1월 달까지 계속 증가세가 그대로 이어질 거다. 거라고 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뭐 실제로 11월 달부터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문제는 연말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잘 참고 네. 견디면 올 겨울은 그런 무난히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네. 여기서 새로운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정말로 2021년도는 어려운 매 시작이 연초부터 생길 것 같아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뭐 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것보다도요. 네. 송창영을 찾아라. 올해 12월 화두입니다. 송창영을 찾아라. 회식 자리나 사람 모인 데서 이분을 목격하시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안전한 TV에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숙제 너무너무 좋죠. 예. 2가지 드렸어요. QR코드 보여드렸고요. 송창영을 찾아라. 각종 회식 자리에서 이분이 보이시면 사진 찍어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학교 밴드에서 저기 뭡니까 이번 송년 모임 취소한다고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희소식이네요. 희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잠깐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에 따른 네. 국민 행동 수칙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홀드. 코로나19의 확산,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면 외출, 출근, 등교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급하지 않은 행사,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된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 두기를 지키고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서로 간의 악수, 포옹 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나가지 않기,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이의 안전, 방역의 시작은 나라는 사실, 바로 네. 여러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천만이 살 길이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계속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이 마스크를 우리가 계속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이 캠페인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차트에 보시면 나오는데 또 벌떡 간단하게 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실은 영국 쪽에서 이제 이 마스크를 그냥 버리다 보니까 예. 그 조류들이 다리에 감긴다든가 목에 감긴다든가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의 경우는 이제 그 조류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조류들 중에 이제 그 물에서 많이 헤엄치는 네네. 오리나 뭐 이런 그 뭐 어쨌든 이런 네. 조류들이 이 마스크도 물에 뜨잖아요. 그렇죠. 헤엄치다 보면 발에 걸리거든요. 걸리죠.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귀걸이를 자르면은 물에 떠 있더라도 네. 조류들한테 걸리지 않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렇게 자르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이게 또 새로운 또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닐봉투에 잘라는 걸 그대로 담아서 네. 묶어 가지고 네. 버리는 이런 캠페인이죠. 당초에는 이제 이게 조류를 야생 동물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인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마스크를 버리자. 제대로 환경 버리자. 캠페인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쓴 그분 자주 나오셔요. 예, 올리백. 위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위험 사회라는 책이 저희들 대학원에서 거의 뭐 그 국어 교과서처럼 오. 자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꾸 쓰는 책인데 꼭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교과서는 이거 아닙니까? 품격 있는 안전사회? 저 이 책이 더 좋은 책인데 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은 그 위험 사회라는 책 한 권 딱 네. 써가지고 네. 세계적인 재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야.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1월 1일 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현존하는 재난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송창영. 예. 그분은 책 한 권 때문에 유명한데 저는 책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5권?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공개하신 게 5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 그 위험 사회 그 책에 보면 네. 그 울리백 선생께서 부메랑 효과, 도미노 현상 오. 이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바다가 오염이 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죠. 해를 입힙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네. 하나가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되고 문제가 돼서 그렇죠. 결국은 나까지 온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 굉장히 동참하셔야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요즘에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배송 받고 하다 보니까 배송받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일회용품이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는 일회용품이 별로 우리가 자제를 하려고 했고 플라스틱도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이제 많이 있죠. 식당에 가기 좀 그러니까 네. 우리 저 아시는 분들도 자꾸 그 배달. 슈퍼마켓에서 요즘에 슈퍼마켓도 이름도 바꿔줬더라고요. 네, 다양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뭐 네. 세상 살기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문명을 쫓아가기가. 옛날에는 그냥 슈퍼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슨 마켓, 마트 뭐 다양한 이름 너무 쓰고 있죠.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데서 오면 사실은 먹는 것보다도 부피가 포장이 왜냐면 그것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신선하게 훼손되지 않게 배송을 하려다 보니까 보충제가 마땅하게 또 없는 거예요. 네. 급하게 내야 되고. 자, 이런 거에 또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시켜야 되죠. 안 시켜요? 이거 그럼 어떻게 생존할 수가? 이제 그 실은 일회용이 네네. 굉장히 편리하죠. 깨끗하고 한 번 쓰고 버리면 깨끗하니까. 왜냐하면 뭐 집에 있는 뭐 그릇을 밥 먹고 그릇 쉰다 해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환경 재앙을 초래한다는 거죠. 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국내에서도 뭐 외국에서도 그랬지만은 네. 일회용 사용 안 하기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 캠페인도 많이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그렇죠.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사람의 안전을,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부산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 네. 국가든 전 세계가 같이 또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막고 또 환경도 보호하고. 근데 이거는 단시간에 될 사안은 아니고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3, 4월에 뭐 KBS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전년 비해 가지고 네. 일회용 플라스틱이 65%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매우 건데. 심각한 거죠. 또 네. 하나는 그 7월 달에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레퍼런스 그러니까 치약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에 1억 개의 마스크가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몇 개요? 1억 개. 1억 개. 1억 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2개 정도 쓸 수 있는 이 네네. 양인데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갔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네. 우리가 소각하고 또 땅에 묻더라도 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재활용하려고 해도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성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치자분들이랑 뭐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
뭐 많은 국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환경 문제는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마스크든 플라스틱이든 이제 우리가 대체할 거 뭘로 써야 될지 이거는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숙제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이 안전한 TV 주 시청자층이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아이디어를 자꾸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이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가서 실험해보고 만들어보고 직접 폐기해보는 방법들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게 네. 국가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그 주사 맞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의료용품 폐기물 따로 하잖아요. 하죠. 그런 예. 것처럼 마스크를 지금 우리가 어떤 지침이 없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그 마스크를 반드시 지금 예를 들어서 확진자라든가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분들 거랑 일반인들 거랑 막 섞여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것이 이제 폐기물로 되고 이래 버리면 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폐기를 전문적으로 마스크만 폐기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냐. 네. 또 지금 이화하시는 분들, 어머니들 또 많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이분들 그냥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네. 또 수고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버리는 사람도 잘 버려야 될 뿐더러 수거하시는 과정, 그 다음에 매립하는 과정까지 아니면 폐기, 소각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계화된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다.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하셔야 송창훈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문제가요. 나 혼자 얘기했어. 네. 반응도 없고 혼자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내면 그냥 얘기하고. 네, 하십시오. 예, 우리가 200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네.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 해일, 네, 지진해.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의 일부 누수 네. 이건데 이제 우리 방재 공학적으로는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네. 소위에서 이 재난 증후군. 재난증후군. 네. 아하. 그러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네.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어떤 코로나 우리 블루 코로나 블루 지금 이 코로나 블루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한데 네.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조금 릴렉스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저는 이 코로나 블루가 실질적인 현상이 확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재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러면 네. 심리 방역에 대한 네. 그리고 차트를 또 보시고 네. 준비 많이 벌써 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예. 원래 훈장님이 준비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저희 QR 코드 퀴즈 나갑니다. 이 QR 코드가 지금 어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지금 이거 보시는 중에 나가서 하면 안 되죠. 이걸 안 보고 계시는 분들 휴대폰을 뺏어서 빨리 찍어 보십시오. 예, 많이 찍어 주실수록 좋습니다. 1번, 2번. 네. 1번은 밑에 뭐가 있어요? 표시가. 2번. 1번과 2번 무엇일까요?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일까요? 이 퀴즈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살 증가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이제 코로나 19하고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 코로나 19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울증을 말하는데 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월호 사고나 그 외 태풍이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네. 거기서 유족들이 울고 소리치고 하는 게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여 줘야 돼요. 먼저.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자체.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서 댁에 계시면서 짜증내고 하는 것들은 네.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왜 짜증내?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억누르는 것보다는 그렇죠. 발현하는 게 낫다.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 때는 네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렇게 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와 의사 전달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서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회복력을 높인다 이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사람에 따라 틀린데 그게 빨리 회복되시는 분이 있고 좀 늦게 회복되시는 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차이라 어쨌든 네. 코로나 상황에서 짜증나고
하게 되는 게 네. 정상적인 표현, 그러니까 몸의 표출이라는 걸, 몸의 표현이라는 걸 네.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에 연 10,000명 정도가 자살해요. 연 10,000명. 예, OECD 중에 1위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지금 세 가지를 써놓으셨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거나 음.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실은 이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은 네. 연령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실은 자살하기 전에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우울증 중에 경증 우울증이 있고 중증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중증 우울증들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무 우울해 뭐 이런 의사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야, 더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네. 이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전무하다는 거예요. 맞아.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분들은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라 네. 자가격리 되신 분들 이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은 거의 전무한 거죠. 어쨌든 뭐 댁에 계시면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아니면 집에서 굉장히 우울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창구가 인근보건소 1339 네. 통합번호로 통합 돼 있죠? 번호는 네, 119 119. 또 되는데 네. 1339번이나 119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의 심정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면 작은 요인이지만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혼자 꿍 하고 삭히고 있으면 안 풀리거든요, 원래. 근데 이 우울이라는 우울감 역시도 누구한테 털어놓고 말하고 싶어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루트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저희 안전한 TV에서도 상담 전문가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1위와 봉봉 코너를 한번 보시면 볼 수도 있는데 그 상담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야 되겠고 가까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충분히 얘기를 듣고 반응해주는 이 역할이 중요하죠.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2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1위인가요? 우리 1위로 작년에? 레퍼런스. 예. 작년에? 네네. 몇 년도 거 보셨습니까? 일단 한번 그건 확인 한번 해볼 확인, 필요가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알고 있는 부탁드립니다. 것은 2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이제 각 지역 안전도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 안전부에서 네. 지역 안전 지수. 전국 지자체 이렇게 돌면서 네.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요즘에 이 자살이 노인 고독사가 좀 심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노인 고독사가 그게 작년 지난해. 코로나 전 그러니까 네. 재밌는 것은 그 자살이 도시가 더 심할까요? 시골이 더 심할까요? 시골이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요? 오래 혼자 고독하니까. 계시니까. 예. 도시는 적적하시니까. 안 적적한 도시도 적적하겠네요. 다 출근해버리고 없으면. 그게 이게 이제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네.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사실은 도시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더 소통이 없고 워낙에 외로우니까. 도회지스러워서 그래요. 도회지스러워. 네. 근데 시골스러워서. 도시는 예산도 많고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많고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도네이션 하신 분도 같이 식사하세요, 같이 그러긴 놀아드릴게요 하겠네요. 예. 하는데 시골은 노인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 자살과 이 코로나 블루는 인한? 또 틀리거든요. 실제로 동일본 지진 때 일본의 그 이 PTSD 이 심리 치료가 예.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포항 대지진 때 이 포항 시민들이 이 PTSD 이 심리 치료를 거부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일반 자살, 일반 사고와 이 재난 증후군은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시간 네. 관계상 일반 그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뭐 성 중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 네. 중독이나 이런 거 심리 치료 하신 것은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것인데 네. 이 재난 증후군은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예. 직장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그 코로나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예.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처자식을 다 잃고 직장도 잃고 집도 잃었어요. 자, 이분들이 어떤 국가로부터 받은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되려면 되라 이런 네, 식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와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 고통을 겪어봤어? 라는 그렇지.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너는 지금 넌 집도 있잖아. 나는 체육관에서 포항 대지진 때 포항 그 체육관에서 지금 외롭게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노란색 민방위복 입고 자기네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마치 가고 그냥 막. 무슨 말을 하는들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공감하는 상당히 눈높이를 필요하다는 높이는 거예요. 이런 치료가 심리 치료가 굉장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 오늘 함께 해주고 계셨는데요. 뭐 여태경 앤 뿌띠허브님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가 중간중간 과제를 좀 드렸는데 다시 보기로도 가능합니다. 보시고 그 미션을 좀 수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미션은 송창영을 찾아라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님 상당히 많은 의견 주셨어요. 캠페인도 좋고 동참하겠다. 근데 119 소방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119, 110, 112 지금 이게 긴급 번호가 긴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져서 통합이 됐습니다. 긴급 신고가 네. 통합이 됐는데 119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때 할 수 있는 번호가 119예요. 근데 비응급 상황에서 뭔가 도움 받겠다 하면 110도 괜찮습니다. 110번 전화하시면 필요한 상담에 대한 모든 절차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국번 없이 1339 내지는 119 또는 110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지금 시청하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점점 이제 장기화 될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많겠지만 이제 오늘 시간상 박사님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시죠. 장기화를 대비한 부분이 맥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전 세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네.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뭐 제가 뭐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 팩트를 정확한 정보를 접해야 된다. 접할 수 있는 그 창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질병관리청, 네. 정부라든가 네. 그리고 우리 정부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들을 그냥 언론에 그냥 노출되는 것 말고라도 네. 꼭 그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네.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지하철에 가면은 거기 뭐 화면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재 반복해서 계속 발생했을 때 나오죠. 예. 그와 유사하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 네.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 또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듣고 네.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서두에 PD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취약계층들 지원하는 거, 네. 무료급식소, 저 전국제휴구협회가 이제 그동안 한 964억을 모금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해 오고 있고 네. 한 1,500만 점 정도. 마스크만 해서 900만 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희망브리지 전국제휴구협회에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려면 제휴구협회 마스크 많이 만드셔서 많이 배포하셨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잘 처리해서 방법에도 예산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들여주시면 어떨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할 말 다 뺏어가니까 지금 이런 말을 막 아이들이 못 드린 거예요. 막 아바바바바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재공학적으로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정말 짧아야 됩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충분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여줘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수본인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컨트롤 타워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중앙재난대책본부인 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 중요한 메시지라든가 어떤 정책이 지대본 17개 광역 시도지사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빨리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메시지를 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무라비. 네, 동그라미 동의합니다. 반대로 드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을 아이, 보여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적극 동의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 어떤 주제로 했는지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 3차 지금 팬데믹에 들어왔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를 좀 고심해보자,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로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만족들 하셨어?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참 많았는데 의견도 상당히 좋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고, 안전한 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각 지자체에 있는 또 우리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소이다. 그래요. 우리 갑자기 지금 긴급 속보 들어왔는데 QR코드 다시 한번 이거 다시 보기로 지금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시면서 댓글로 요거는 뭔가 요 표시가 있는 건 어느 사이트고 요 표시가 없는 건 어느 사이트인지 정답을 1번, 2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겠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퀴즈, 송창영을 찾아라. 그 연말에 회식 장소나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이분을 발견해 사진 찍어 보내시면 이 품격 있는 안전사회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못 다녀요 이제. 아니 근데 어차피 뭐 마지막 다음 프로그램 제가 다 교수님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다니시지 말라고. 어차피 그죠? 저 안 갈 거예요. 지금. 그죠? 저희 집은 지금 오후 5시면 전부 다 귀가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하기로 했어요. TMI.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12월 9일 수요일 네. 어디서 합니까? 뜨끈뜨끈한 이 안전 이슈를 가지고 지금 교수님 자꾸 어디 특정 지역에 가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방송 장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소니까? 네. 없으면 우리 맘대로 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품격 있는 안전사회 20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안전사회래요. 안녕. 안녕.